네, 안녕하세요. 셀러왕 곽투팔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6일부터 적용이 되는 로켓 그로스 수수료 계산기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가 뿌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수수료를 계산을 해야 로켓 그로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네가 뭔데 강의를 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전 현직 온라인 MD고요. 레퍼런스 차고 넘칩니다. 특히나 쿠팡 쪽은 아예 밑바닥부터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23년 3월경이죠. 이때 광고 로아스가 300%, 400% 수준이었어요. 이거 제가 600까지 올렸고 보이시죠? 그리고 1000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1300%, 19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제가 쿠팡을 키워왔다고요. 레퍼런스 되죠? 그러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 금액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 매출 아예 없었어요. 쿠팡 200만원, 300만원이던 거 받아가지고 제가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오면서 겪은 경험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목적은 강의료가 너무 비싸다, 온라인 셀러 관련 강의료가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고액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돈을 못 번다니까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보셀러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리는 영상들 다 보고 궁금한 점 제가 피드 받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만 듣는다고 큰 돈을 벌고 셀러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대가리 깨져가면서 하나씩 내가 테스트를 하고 이걸 적용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걸 또 반영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폐기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는 구조다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간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료에 막 수백만원 수천만원 쓰는 거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건데 효용가치는 적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레퍼런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일단 제가 기업의 CEO들, 여러분들 사장님이잖아요. 사장님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가정하고 로켓 크로스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25년부터 쿠팡의 로켓 크로스 수수료가 변경이 돼요. 기존의 계산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반품 회수비랑 반품 재입고비가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거라고요. 특히나 이 반품에 대한 데이터를 아예 대놓고 판매자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이 반품의 확률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손익 계산을 할 때 녹여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품률이 적은 데이터가 있어요. 쿠팡에서 제공을 해요. 그것만 추출하고요. 고마진 제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추출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로켓 그로스 사이즈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3단계였어요. 소형, 중형, 대형이었나? 이랬는데 이게 6단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됩니다. 저희는 원래 소형이었거든요. 이 소형이었던 게 극소형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런 건 없다고요.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팩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수수료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어쨌든 6단계 요거 보시고요.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 사이즈를 기준으로 입출고 및 배송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쿠팡이 얘기하는 게 되게 싸 보이죠? 근데 이거는 개구라고요. 쿠팡의 특징은 잘 모르는 셀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은 각종 데이터 조작의 흔적과 공급가로 표현해가지고 실제 셀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축소하거나 좋게 포장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전 구라라고 봐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경로는 아직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고, 아직까지 일 잘하는 셀러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물건을 팔고 돈을 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요. 쿠팡은 그냥 곁다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먼저 하세요, 제발. 그 다음에 쿠팡 넘어오고 쿠팡 마켓플레이스 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로켓 크로스 넘어가든 로켓 배송하시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요. 실제로 아까 데이터는 저렴해 보였지만 입출고 및 배송 요금, 이거는 한 4,000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출고 및 배송 요금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쿠팡의 물류창고로 보내잖아요. 쿠팡의 직원들이 본인들의 창고에 물건을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포장해서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포장한 박스로 로켓 크로스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쿠팡이 비닐에 담아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비용이 한 4,000원 수준이 되더라, 사이즈마다 다르더라 인지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관비인데요. 이거는 쿠팡의 물류 창고에 우리의 제품이 보관되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너희한테 돈을 부과할 거야 라는 개념입니다. 다 개소리야. 다 무료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청구를 합니다. 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인 공간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1CBM은 이런 낱개 셔츠 있죠. 요 정도 사이즈가 250개 보관되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다 라고 합니다. 보관비를 보시면 0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쿠팡이 의도하는 바는 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180일 동안 우리 창고에 있는 제품 너희 회송해 가져가,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쿠팡은 잘 팔리는 제품만 팔기 위해서 이러한 보관비를 세팅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쿠팡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게 반품 회수비예요. 매월 20개까지 무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20개요? 만약에 내가 몇천 개를 넣어, 그럼 10%, 20%가 반품이 된다니까요. 되게 무의미한 수치예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반품률이. 저게 뭐냐면은 고객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반품 시켜버려. 그러면 쿠팡 기사가 가서 회수를 하죠. 이 회수할 때 비용을 판매자한테 전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판매자한테 대놓고 야, 너 반품비 네 책임져. 하기 싫어? 너 꺼져. 이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한 1,100원, 1,200원
뭐 중형 대형은 1,500원, 2,000원 이 정도 수준이 건 바이 건으로 발생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반품한 물건을 쿠팡 기사가 가져갈 때마다 돈을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기가 막힌 반품 재입고비입니다. 이거는 쿠팡 기사가 회수한 반품 그 제품을 쿠팡 창고로 가져가죠. 그럼 물류팀, 쿠팡의 물류 검수팀에서 제품을 검수하고 이걸 다시 창고로 가져다 놓겠죠. 이거에 대한 비용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매월 20일까지 무료라고 하지만 이것도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데이터 보이시죠? 이것도 정말 개소리인 게 쿠팡 로켓그로스 잘 뜯어보면은 5,000원, 만원 이렇게 저가의 제품들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 아까 입출고 비용 봤죠? 4,000원이 정액으로 붙는다니까요. 근데 5,000원 미만짜리 제품 팔어. 근데 배송료가 4,000원이야. 남는 돈이 있을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팡 로켓그로스 제품에 그게 묶음 상품, 원래 단가가 저렴한데 2개, 3개 묶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제품들, 고가로 파는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입출고, 배송요금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당 금액도 한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죠. 더 웃긴 건 그거예요. 쿠팡의 반품 정책은 고객 친화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쿠팡 귀책으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반품 재입고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외의 비용은 모두 부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돼. 잘 뜯어봐요. 저희 리얼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고객들이 반품을 할 때 상품에 결함 이상이 있대. 그럼 우리 잘못이겠지? 셀러 잘못이겠지? 근데 말이 안 돼. 이 제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했을 때 반품률이 3% 미만, 굉장히 낮은 양질의 제품이었어요. 뭐 3%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반품률이 없는 제품인데 쿠팡 로켓그로스에 들어가니까 반품이 터져.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걸요. 이거는 쿠팡의 고객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쿠팡 고객들의 특성은 블랙 컨슈머 그 자체입니다. 제품을 한번 써보고 이상 있네? 반품. 이거에 대해서 학습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써보고 이게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품을 하면 그대로 쿠팡이 가져가는 것을 학습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응하기가.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로켓그로스로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벌 수 있고 다만 머리를 쓰면서 팔고 있다. 소비재 위주, 당장 써야 되는 반품률이 적은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이걸 위주로 그로스로 운영을 하는 거지. 물론 이익률도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주장하는 반품의 근거는 없다. 고객이 반품의 사유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다. 그 이유는 쿠팡은 고객 친화적인 반품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리고 반출비도 부과를 합니다. 반출비는 그거예요. 로켓그로스 창고에 쌓여 보관비가 계속 올라와. 아 짜증나, 이거 너무 안 팔리네. 다시 우리 창고로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데서 팔아봐야지. 왜냐면 쿠팡의 창고에서 오래 썩을수록 나한테 비용이 부과가 되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매월 20일까지 무료라고 하지만 결국 한 개당 300원의 비용, 정액의 비용을 부과를 해요. 자, 열받죠? 부진 재고를 판매자가 본인의 창고로 가져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당연히 판매자가 배송료를 내요. 택배비 이런 거 착불로 내지만 너무나 황당하게 이거를 한 개당 300원의 비용, 쿠팡의 노동비를 우리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즉 쿠팡의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채널에서 팔고 싶으면은 너한테 모든 거에 대한 비용을 일정의 데이터를 부과할 거야. 하기 싫어? 너 나가. 너 말고도 할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코드 부착비는 있는데 미비해요. 바코드 부착비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코드를 생성하고 추출하고 로켓크로스 입고하고 돈 버는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바코드 부착비는 굳이 판매 비용에 넣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놓친 거, 반품 재판매 비용이 있습니다. 쿠팡에서 고객들이 무의미하게 무지성으로 반품을 해. 그러면은 이걸 반품 재판매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세팅이. 할인 판매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반품 상, 반품 최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판매가가 10,000원이야. 그럼 8,500원, 8,000원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한다고요. 이해가 됐죠? 반품률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면은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쿠팡의 반품률 자체가 너무나 높다. 그래서 쿠팡이라는 경로에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반품의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이익률이 높은 제품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초보 셀러들이 로켓크로스 한다?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사입 제품 위주로 크로스를 운영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각자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되던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를 할 때 조금 더 매출 부스팅이 일어나더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광고는 사실은 필수다. 그래서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최저로 아이템 위너로 만든 다음에 광고로 돌리면은 일정 부분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반응이 좋으면은 매출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한 거 하나는 특정 카테고리에 선점 제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카테고리에 로켓그로스에서 완전하게 1등을 하는 그런 제품이 없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넣어. 그러면 이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죽도록 밀어주더라고요. 광고를 빼던 첨부하던.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제품, 마진율이 높은 제품도 또 팔고 싶어서 넣어봤거든요. 얘는 안 되더라고요. 즉 쿠팡은 승리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판을 짜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판단했을 땐 셀러분들 좀만 고생하시면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채널이 쿠팡이고 로켓크로스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로켓크로스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잡해요. 쿠팡에서 일반 판매, 즉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로켓크로스로 이관이 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쿠팡 크로스 수수료 계산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엑셀 파일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 받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 카페는 이커머스 종사자 치면은 요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요 이커머스 종사자 모임 누르시고요. 여기서 온라인 셀러 톡톡이 있습니다. 이쪽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시고 제가 크로스 계산기는 요 쿠팡 운영 팁 이쪽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다운 받으셔도 되시고 안 하셔도 되시고 다만 가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와이프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 했는데 쿠팡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내 흥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쿠팡은 애증의 채널이죠. 돈을 벌게 해주는데도 분명히 맞지만 셀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악질 채널인 것도 맞아요. 쿠팡의 정산 주기는 거의 2달이에요. 내가 100만 원을 팔면은 수수료를 제외한 그 돈을 100% 회수하기 위해서는 거의 2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빠른 정산이라 그래서 매출이 발생해 구매 확정이 돼 그럼 뭐 다음날 바로 내 통장에 꽂히는데 그 구조를 생각하면은 현금 흐름에서 너무너무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스마트 스토어가 판매자 친화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쿠팡은 소비자 친화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중에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이거에 대한 개념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쿠팡의 수수료는 네이버 연동 수수료는 없습니다. 네이버 연동 수수료가 뭐냐면 KF94 마스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쿠팡 보이시죠? 여기 쿠팡이 네이버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쿠팡은 네이버한테 그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이 쿠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 G마켓 같은 채널이 있다고 칠게요. G마켓이 네이버 쇼핑에 본인들의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2%의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쿠팡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름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쿠팡이 네이버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세팅을 한 거예요. 다만 매출 월 100만 원 이상이면 5.5만 원의 서버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료 배송인지 유료 배송인지의 차이예요. 자, 무료 배송은 배송비 자체가 여러분의 비용입니다. 뭐 대형 셀러분들은 택배사랑 계약을 맺어서 2,500원, 뭐 2,000원 이렇게 굉장히 싸게 배송비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셀러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의 배송비 자체가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판매가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의미하고요. 원가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거, 뭐 사입을 하던 위탁을 하던 그 원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5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이 원가가 35,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배송료는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쿠팡은 카테고리 수수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이패스 뭐 이런 거 다음에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죠. 수수료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의 카테고리를 잘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바뀌고 계산이 완료되는 구조까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즉 무료 배송인 경우에는 원가랑 배송료 그리고 판매 금액에 대한 카테고리 수수료가 도출이 되고요. 배송료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배송료 수수료는 제로입니다. 총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보세요. 원가, 배송료, 수수료만 더하면은 이 총 비용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판매하는 판매가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익액이 되겠죠? 이익률이 도출될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카테고리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로켓 그로스에 입고할 때 일부러 카테고리를 저렴한 거 한 6%짜리가 있어요. 어쨌든 6%짜리 찾아가지고 유사한 카테고리라면은 그냥 이걸로 등록합니다. 로켓크로스 담당자한테도 들었어요. 수수료 카테고리 잘 생각해가지고 이익률 계산하시라. 상관없다 라고 말을 들어가지고 수수료가 낮아지잖아요.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런 짱구도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료 배송은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유료 배송입니다. 유료 배송은 이 배송료를 고객이 내는 거겠죠. 즉 요 배송료가 비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정한 배송료의 3.3%, 즉 배송료가 3,000원이라고 하면은 99원이 비용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해요. 제품의 원가가 있죠. 카테고리 수수료는 동일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배송료의 3.3%만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총 비용 구조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초보 셀러분들은 이것도 구분을 못하세요. 유료 배송, 무료 배송이냐에 따라서 이익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로켓그로스 수수료를 설명해 드릴 건데 로켓그로스 수수료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이 카테고리 수수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즉 카테고리 수수료를 잘 활용해서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쿠팡 마켓플레이스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로켓크로스 수수료 계산기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카테고리의 셀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셀렉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볼까요? 건축 도장 재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판매가가 42,000원에 팔 거야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판매 수수료, 기본적인 수수료라 그랬죠? 그거는 요 42,000원에 내 카테고리인 11.9%를 곱하면은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운영, 배송 요금은 요 배송 요금 요율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쿠팡 윙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내 카테고리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저희 경우에는 이 물류센터 운영 및 배송 요금이 3,85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극소형이고 6만원에서 8만원 미만 제품을 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850원을 넣고요. 물류센터 보관요금은 일단 0원으로 넣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어차피 저는 보관요금이 발생하면은 이걸 회송하거든요. 그래서 팔리는 제품 위주로 팝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0원으로 넣는데 넣고 싶으신 분들은 요 보관요금표 확인하셔가지고 직접 넣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스텝 4인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셀러분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창고에서 로켓 그로스의 창고로 보내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의 박스에 30개의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초소형 제품이다.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3,000원에서 30개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는 택배비 또한 비용이에요. 즉 하나의 제품을 최소한의 택배비가 발생하도록 고려한 다음에 이거를 그로스 창고에 보내주고 그 비용을 내가 보낸 상품의 개수로 나눠줘서 이익률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비용을 계산조차 안 해요. 그 다음에 스텝 5, 6 새로 생긴 반품의 개념입니다. 이 반품 회수비는 택배 기사가 우리 걸 회수하는데 약 1,100원이 든다 그랬죠? 근데 저는 해당 상품이 약 20%의 확률로 반품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이 1,100원에 20%를 곱한 220원의 비용을 그냥 반품비로 강제로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저는 로켓그로스에 판매를 할 때 이익률이 충분한 제품만 판매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품 등의 비용 등이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비용으로 녹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품 재입고비 또한 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 또한 20%라 가정을 하고요. 200원의 비용을 추가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쿠팡에서 바코드 부착하는 거는 혹시나 하실 분들 Y로 두시면은 금액이 도출되도록 해드렸어요. 바코드 부착비는 하나의 제품이 출고될 때마다 쿠팡에서 바코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하고 출력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거는 한 건당 125원, 175원 이렇게 돈이 들더라. 이것도 혹시나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선택 보이시죠? 요거를 Y로 두시면 이렇게 137원이 들어오게끔 전 해놨습니다. 저는 바코드 부착을 직접 하니까 NO로 할게요. 0으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품의 원가를 넣어줍니다. 그럼 총 비용 구조가 도출이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비용 구조를 봐보세요. 너무나 괴기하잖아요. 판매 수수료, 물류센터 운영 배송요금, 보관요금, 그로스의 택배 보내는 비용,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바코드 부착 비용, 제품 원가 다 합치면 이렇게 총 비용이 도출이 되고요. 하지만 판매가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익액이 노출되고 이익률이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싹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온 친구 약 20%, 15%이 수준의 이익만 남는 친구만 그로스에서 밀어가지고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느낌 오셨죠? 제가 이 파일은 올려드리고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 반품 제품에 대해서 다시 판매할 경우 할인 판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익률을 책정하시라라는 말씀 조언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쿠팡 로켓 그로스 전용 제품을 설계를 해요. 이익률이 충분한 제품을 사입을 하고 해당 제품을 이익률이 충분한 상태로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각종 다 뿌립니다. 지마켓 옥션.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판매량이 올라온다 치면은 그때 그로스에 밀어내가지고 매출을 극대화시킨다. 이 전략이 통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초보 셀러분들이 쿠팡 그로스를 막 핸들링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셀러 생활을 오래 하고 거의 고인물 수준이기 때문에 계산 다 때려가지고 다양한 채널도 활용해가지고 광고까지 태우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로켓 크로스 25년에 어떻게 바뀌냐. 계산기 헷갈린다. 내놔 주세요. 이러시는 구독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저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는 셀러왕 각투파일이 아니고 기계왕 각투파일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셀러 전용 글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블로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야 재미없어 다른 데 올려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채널을 판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셀러 관련 데이터를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거는 나중에 비공개로 돌리던 멤버십으로 돌리던 그건 나중으로 하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죠. 사람들이 안 볼 테니까 이때 최대한 많이 정보들 뿌릴 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당 강의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이상 마칠게요. 셀러왕 각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